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삼성을 잡았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봄에 나온 AMD의 라이젠 CPU인 라이젠 7 5800X3D 프로세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게이밍 시장에서 최고의 프로세서로 각광받은 칩입니다. 이 칩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3D V캐시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AMD의 3D V캐시 기술을 제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핵심은 인텔이 삼성과 일명 캐시 D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내후년인 2025년 양산될 이 칩을 통해서 AMD에 내준 CPU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서울경제신문에 나왔고 이를 하드웨어 타임스 등 미국 외신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의 집접도는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똑같은 웨이퍼 위에 칩을 50개 만드는 기업과 100개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100개 만드는 기업이 훨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삼성은 이 사활을 걸고 집접도 향상에 매달려 왔습니다. 특히 이 집접도는 칩 성능 향상에도 중요합니다. 작은 소자들이 빽빽히 들어가게 되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소모되는 전력은 줄어듭니다. 이 문제는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주요 도구 중 하나인 빛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가는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V 장비가 나왔습니다. 이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가 개발되면서 7나노급, 3나노, 5나노급 등의 그 반도체 제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한정된 기계 장치에 더 많은 반도체를 넣는 데는 반도체 하나를 더 작게 만드는 전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쌓는 적층 전략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AMD의 비밀병기 3D V캐시가 나옵니다. 사실 적층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실리콘 간틈 전극 기술인 TSV입니다. 이 반도체 구멍을 뚫고 구리 등의 도체를 채워서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그 아파트의 여러 층을 엘리베이터로 연결한 모습과 흡사한데요. 그런데 이 TSV 문제는 접점 개수가 적다는 것에 있습니다. 접점이 적으면 오가는 전기 신호가 적어져서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예 반도체 하나를 만들고 그 위에 바로 다른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도 고안됐는데요. 이게 바로 모노리식 3D, 약어로 M3D입니다. 그런데 리사수가 개발한 3D V캐시는 실리콘 전통 간극 기술인 TSV처럼 별도의 반도체를 쌓으면서도 M3D처럼 접종도 많기에 기존 두 기술의 장점만 취한 적층 기술로 통합니다. 리사수는 직접 다른 적층 기술과 비교해서 접점이 15배 많고 전력 소모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3D V캐시는 CPU 패키지 다이를 축적해서 쌓은 기술로 이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속도가 빠른 장치와 느린 장치 사이에서 속도차에 따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범용 메모리를 말합니다. 이 AMD는 라이젠 7 5800X 3D 프로세서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이밍 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 인텔이 AMD의 라이젠 CPU 대항마로서 이 캐시 D램 기술을 삼성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캐시 D램은 최근 업계를 강타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D램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한 개의 칩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고용량을 구현하지만 이 캐시 D램은 단 한 개의 칩으로 HBM과 맞먹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텔은 이 캐시 D램이 들어간 프로세서를 2025년부터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캐시 D램 같은 경우는 HBM을 패키징 할 때와 방법도 다릅니다. HBM은 프로세서 옆에 수평으로 연결되는 형태인데요. 이 캐시 D램은 프로세서 위에 수직으로 자리 잡아 연결됩니다. 이렇게 칩을 최대한 붙여서 배열하면 정기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가 쉽고 이 가격 경쟁력에서도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D램을 적층하면서 생기는 발열인데요. 이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이 캐시 D램이 기존 HBM보다 전력 효율은 60% 개선되고 데이터 속도 지연 같은 문제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인텔이 이 캐시 D램을 사용한 최초의 프로세서를 제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AI 칩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 엔비디아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이 하드웨어 타임스는 엔비디아도 이 캐시 D램 기술을 데이터 센터 제품에 통합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프로세서 성능 발전은 점점 정체되는 상황이지만 인텔, AMD, 엔비디아 등이 이미 극한으로 끌어올린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프로세서 성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이 DDR5, HBM, 캐시 D램, CXL D램 같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프로세서 무한 경쟁이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승부가 갈리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패키징 기술도 대두되면서 삼성의 새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CPU, GPU 등의 그 프로세서 업계의 그 승부도 메모리 업체와의 R&D 결과에 따라서 영향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텔이 삼성과 캐시 D램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의 배경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